최영우의 시사 포커스 1540.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호입니다. 미국의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장관이 대표적인 대북 대화론자였던 렉스 틸러슨에서 강경파인 마이크 폼페이오 현 CIA 국장으로 전격 교체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신뢰하고 있는 폼페이오 새 국무장관 지명자를 앞세워 김정은과의 역사적인 첫 미북 정상회담에서 빅딜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1844일 만에 피의자의 신분으로 오늘 LA 시간으로 5시 30분경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두합니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약 16개인데 100억 원대의 뇌물을 받고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했고 3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이 방북 및 방미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이례적으로 환대했습니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행보는 중국 패싱론을 경계하고 역할론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 확산에 한국 정치권은 당장 지방선거를 넘어서 중국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미투 전 운동이 벌어지면서 야권은 맹공을 퍼붓고 있고 진보 측에서는 보수 측의 공작이다라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3월 13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최영호의 시사 포커스 1540, 오늘은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선 워싱턴으로 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한면택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틸러슨 국무장관을 경질하고 말았네요. 네, 아주 오래됐습니다. 지난 해 중반부터 여름부터 나왔던 자진 사퇴설 또는 경질설, 그리고 계속된 그 불편한 동거, 예견된 이혼이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합의 이혼 없이 아주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한 그런 모양새를 취해서 상당히 지금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어젯밤에 아프리카 순방 일정을 하루 단축해서 귀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통보를 받고 귀국한 거 아닌가라는 관측도 있었습니다만은 함께 해임 통보를 받은 차관, 국무부 차관에 따르면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달리 말해서 틸러슨 국무장관이 자신이 경질된다는 소식을 알게 된 것은 동부 시각으로 오늘 오전 8시 44분쯤에 그 트위터에 올라왔거든요.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이 우리의 차기 국무장관이 될 것이다 라면서 아주 환상적인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땡큐 렉스. 딱 이 아주 간단한 말이 한마디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자신이 경질됐다는 소식을 들을 정도니까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이런 그 참 헤어져도 이렇게 헤어진 거는 그렇게 모양새는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말이죠. 아주 오래된 그 사퇴설이나 또 경질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 자진 사퇴를 낼 것처럼 얘기하면은 만류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아직도 이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신임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붙잡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었는데 그야말로 이번에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이제 한 2달여 앞두고 전격적으로 경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이제 수시간 만에 국무부 브리핑룸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그 동부 시각으로 정오에 잘 아시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캘리포니아를 처음으로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아마 에어포스 원에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존 켈리 비서실장도 통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틸러슨 국무장관도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 오늘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존 켈리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통화했다. 이렇게 얘기했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트럼프의 이름도 얘기하지 않았고요. 참 대단하네요. 심지어는 땡큐 소리 전혀 없이 자신은 이제 오늘 저녁 오늘 날짜로
부장관 셜리번 부장관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고 네. 국무장관은 3월 31일자로 끝나게 된다. 네. 그다음에 이제 국무부 직원들에게 오히려 좀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퇴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네. 상당히 뭐 외교사령탑 이 국무장관 하면 그야말로 선임 장관인데 그렇죠. 이렇게 이런 모양새가 14개월 만에 끝났다는 데서는 상당히 제 파장과 또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아무리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았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달랐다고 얘기를 직접적으로 얘기했고요. 잘 아시는 대로 뭐 대북 정책은 물론이고 이란 정책 뭐 곳곳에서 다 이제 틀렸습니다. 그렇지만은 두 사람 간의 이러한 그 파국은 결국은 서로 존중을 하거나 또는 그 주파수도 안 맞았고 서로 그 이제 상대방을 너무 인정하지 않은 그런 것이 결국은 오늘의 파국을 가져왔다라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지난해 여름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출범하자마자 외교는 공직 경험이 전혀 없는 자신을 이제 그 엑슨모빌의 회장에서 끌어다가 썼지 않습니까? 네. 국무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국무부 예산은 36%를 깎아버렸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무부 개혁을 하라. 그러니까 다른 시각으로 국무부 개혁을 아마 주문한 모양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못마땅하는 국무부 외교관들이 꽤 있을 텐데요. 그렇겠죠. 시니어 외교관들이 2,000명 이상이 떠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틸러슨 국무장관도 오히려 힘없는 장관이 오고 예산도 깎이고 자신들이 일할 수도 없는 또 대통령으로부터 전혀 뭐 존중받지 못하는 네. 힘도 없는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국무부가 거의 그 몰락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버리니까 내부에서도 그렇게 그 좋아하지를 않았던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얼마나 속 답답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사퇴 소리 계속 나왔던 것인데 네. 이때 이제 존 켈리 비서실장이나 매티스 국방장관이 거의 같은 운명공동체처럼 해서 아마 만류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1년은 넘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잘 아시는 대로 지난해 그 대북 정책을 놓고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대화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공개 면박을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트위터를 통해서 렉스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제 와서 지금 또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앞뒤가 이제 안 맞는 그런 뭐 물론 뭐 사태 변화는 얼마든지 있겠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잘 아시는 대로 아프리카 순방 중에 아주 철저히 왕따 소외됐습니다. 네네. 뭐 북미 정상회담을 수락해서 그 성사시키는데 후임자인 지금 마이크 폼페오 CIA로부터 이제 그 정보가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도를 했지 국무부 쪽에서는 뭐 장관조차도 모르게 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그 아프리카 순방 중에서도 문제가 됐고 누가 봐도 다 왕따 당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을 정도였고요. 네. 뭐 이거는 이제 외교 라인이 배제된 것은 지금 비단 그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도 참 이게 모양새가 이상하게 돼버렸는데요. 네.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 이것을 그 역사적인 무대를 마련하는데 외교부에서는 지금 한 명도 따라오지도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오늘 이른바 잘리는데 강경화 장관이 지금 들어와서 16일 날 그 회담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한미협정을.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외교 라인이 양쪽에서 왕따당하고 배제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양쪽이 모두 그 외교 라인은 그 발칵 뒤집혔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결국은 주파수도 안 맞고 마음도 안 맞고 생각도 다른 틸러슨 오고 어떻게 김정은과 첫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하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전격적으로 오늘 경질 타이밍을 잡고 그것도 미리 뭐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트윗을 통해서 결별 통보를 하는 그런 그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결국 뭐 후임 그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은 뭐 잘 아시는 대로 거의 매일 정보 브리핑을 하는데 이 양반이 아주 정말로 간단 명료하거나 아주 그 입맛에 맞게 한다고 합니다. 아주 직설적이고 이제
상당히 그 브리핑을 또 잘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보 사안뿐만 아니라 정치나 정책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논의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국무장관 기용설이 나왔을 때도 왜 이것이 다시 수으로 들었냐면은 그러한 브리핑을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 폼페오를 계속 CIA 국장으로 일일 브리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사람을 이제 만류를 제자리에 앉혀놨던 것인데 이제는 뭐 더 이상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을 새 국무장관에 지명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백악관에 누가 남겠습니까? 네, 지금 뭐 이번 주에도 5명이 또 나아갔고요. 지금도 벌써 뭐 잘 아시는 대로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도 아마 이달 말이나 4월 초에는 물러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존 켈리 비서실장도 아무래도 또 이제 그만두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래되면 지금 그 국무장관 당초 국무장관의 그 사태가 왜 만류가 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 켈리 비서실장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이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나마 그동안의 경륜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말릴 수 있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베테랑 이제 어르신들의 그 모임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것이었는데 이쪽에 한 축이 무너져 버리면은 정말로 이것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러나 이 틸러슨 전 장관과 또 이 폼페이오 지명자 이게 완전히 뭐 입장도 그렇고 스타일도 완전히 판이한데 이 뭐 어떤 변화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국무부에서도 일대 변화가 또 불가피해지고 있고요. 또 대북 정책에서도 상당한 변화, 또 대외 정책에서도 당연히 상당한 변화가 분명히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틸러슨 국무장관은 본인이 공직이나 그 외계 경험은 없었지만 그래도 국무장관으로서는 상당히 거의 유일한 그 대화파 아니었겠느냐 이런 그 얘기를 들었고요. 대북 정책에서도 이른바 포노 정책, 리즘 체인지도 없다. 그러니까 북한의 정권 교체나 북한의 붕괴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너무 이런 통일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38선 이북으로는 북한에 이제 미군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라는 포노 정책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나마 북한 정권과 대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뭐 결국은 이제 그대로 이제 아직도 뭐 유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이제 틸러슨 국무장관의 그런 대화 정책은 일단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폼페이오 그 CIA 국장 잘 아시는 대로 웨스트 포인트 출신 미육사를 수석 졸업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제 군에서는 오래 있지는 않고 육군 대위로 제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버드 로스쿨을 나와서 연방 하원의원 캔사스에서 3선, 4선에 성공한 다음에 이제 바로 CIA 국장으로 이제 발탁이 됐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강점이 상당히 아주 대통령이나 자신이 누군가의 모시는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을 매우 빠르게 캐치한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뭐 입맛에 맞는 거는 이제 아부하는 것과는 좀 성격이 다른데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를 금방 알아차리고 거기에 대해서 알맞게 또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주 간단 명료하거나 또 이제 강경 매파답게 티파티 출신이니까 강경 매파답게 그런 솔루션까지 제시를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야말로 아주 합당하고 자신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온 그런 측근이 돼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무부에서는 당연히 실세 장관이 오면은 좀 낫죠. 낫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아마 국무부는 오히려 환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뭐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렇게 참담하게 물러나는 것을 보고 이제 안 좋은 마음은 있겠지만 결국은 국무부가 너무 몰락을 했었는데 그야말로 또 실세 측근 장관이 오면은 좀 다시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북 정책도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국무장관은 역시 주된 인물은 외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외교이기 때문에 폼페이오
이제 CIA 국장으로서의 이제 발언은 좀 상당히 강경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그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북한의 위험한 핵무기와 김정은과는 분리를 시켜야 된다. 떼어놔야 된다. 북한의 핵무기가 위험한 것도 있지만은 북한의 그 핵무기를 다루고 그것을 어떻게 쓰려는 그 지도자가 더 사악하기 때문에 이 말은 결국은 김정은 교체, 지도자 교체론을까지 공개적으로 총명한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강경 매파로 꼽혀왔는데 CIA 국장으로서는 뭐 그런 그 주장을 펼치고 또 심지어는 중국과 지도자 교체, 북한 지도자 교체까지 아마 공작을 그 염두에도 두었을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만은 국무장관으로서는 또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상당한 그 변화도 오지만은 그래도 역시 그 대북 정책 같은 것도 국무장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그 주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그에서는 그 본 그 한 가지 이제 우려와 이제 또 이제 기대가 나오신 동시에 이제 교차되는 것은 우려는 너무 강경 매파들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주변이 다 둘러싸이고 있다. 이런 우려도 있지만은 네. 그렇다고 해서 또 폼페이오 CIA 국장으로서 보여준 그런 매파적인 그런 정책이 대북 정책으로 그대로 또 투영돼서 강경 일변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그 기대도 아직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미국 정상회담이 이제 2달 후면 열리게 되겠는데 이게 무슨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또 좀 걱정 아니겠습니까? 네, 뭐 오늘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이제 영향을 볼 것이다라고 이제 보도까지 하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틸러슨 국무장관이 대화파이고 온건파로 분류됐지만 너무 공직 경험도 또 외교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외교장관으로서 이제 외교를 주도를 한다고 해도 대통령 뜻과 그렇게 이제 그것을 미리 간파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었고 또 본인이 그런 그 외교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국은 폼페이오 새 국무장관이 이제 공식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 대통령의 뜻을 금방 알아차려서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실제 협상에 들어가고 이럴 때에도 상당히 그 앞장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그 관측을 이제 미 언론들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면 이제 우선은 마이크 폼페이오 새 국무장관 지명자의 그 중요한 것이 어댑터라고 하거든요. 어댑터. 그러니까 적응을 아주 쉽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 육사 출신이고 군인도 했고 그렇지만 하버드 로스쿨 나온 변호사이기도 하고 연방 하원의원도 하고 CIA 국장도 했지만 CIA 국장을 했다가 국무장관으로 오면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그 빨리 적응하는 그런 어댑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강경 매파로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많은 그 전문가들과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강경 일병도 즉 지도자 교체까지 얘기했던 그런 매파의 그 주장을 국무장관에 대해서 그대로 펴지는 않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고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압박으로 해서 저쪽에서 대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나오고 비핵화 대화를 하겠다고 얘기 나오니까 즉각 수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거기에 바로 폼페이오도 즉각 따라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이제 이른바 환상의 호흡을 맞아서 첫 번째 북미 정상회담도 준비하고 이끌어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그 기대가 있고요. 북한에서 그런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강경 매파 또 최고 조름의 뭐 교체까지 얘기했던 사람이 국무장관이 되면은 그 사람하고 어떻게 평상시 같았으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다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른바 그 마음을 쫓아서 바로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최측근이 주도하고 틸러슨이 나오는 것보다는 폼페이오가 나오는 그런 그 북미 협상이 훨씬 더 북한으로서도 김정은 정권으로서도
차분하고 또 정확하게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긍정적으로 볼 것이다라고 조엘 비트라는 이 산팔로스 운영자는 그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는 분명히 더 지나치게 뭐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결단을 그렇게 내리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한번 역사적인 그 첫 정상회담을 5월에 갖기로 또 하기 때문에 중대한 돌파구를 찾거나 또는 이른바 과감한 빅딜까지 타결을 하려 시도하지 않겠느냐. 이런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 그런 전문가들과 미 언론들도 꽤 있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돌아옵니다. 가든그로브 최신 트윈 페인트 부스 설치로 한층 더 높은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을 모십니다. 최고의 기술진과 첨단 장비의 JS 오토바디앤정비센터는 플러튼, 얼바인, 가든그로브에서 고객 만족을 넘어 감동을 드립니다. 얼마 전 저는 아스팔트 도로 위로 크게 넘어져 얼굴에 큰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문득 에그 스템셀이 생각났어요. 저는 에그 스템셀의 피부 재생 효과를 실험해보기로 했죠. 결과는 놀라웠어요. 단 5일 만에 상처가 말끔히 벗겨지면서 새살이 돋아났거든요.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니까요. 효능이 더 좋아진 신제품 프리미엄 S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피부과학 셀리언. 거울 앞에 선 나, 더욱 아름다워진 내 모습. 타운 내에서 가장 많은 미스 코리아를 배출한 곳. 최고의 나를 만나는 곳, 힐스. 언덕의 힐스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하세요. 뉴 트렌드를 이끄는 최고의 디자이너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토탈 뷰티의 대명사, 힐스 뷰티. 323-465-7400번. 힐스 뷰티는 웨스턴과 일가 사이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닝뉴스의 송봉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주입니다. 최강의 취재진이 최고의 뉴스를 만들겠습니다. 발빠른 보도와 심층 취재로 뉴스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하루 동안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는 물론 주요 이슈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에서 7시 이브닝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목소리 이문세, 그가 온다. 전국 순회 공연, 전 공연 매진, 다시 보고 싶은 공연 1위, 잊을 수 없는 열정과 감동의 무대가 될 2018 티어터 이문세 LA 공연은 오는 3월 3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입장권은 AXS.com 또는 라디오 코리아 한남체인 전 지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문의 전화 213-637-0111 또는 라디오 코리아 213-487-1300. 2018 티어터 이문세 LA 공연은 M프로덕션과 라디오 코리아가 함께하며 유랩 스위즐랜드, 자연나라, 퍼시픽시티뱅크, 에베레스트, 서울메디컬그룹, 미스터커피, 유니티뱅크, 사모관광, 올리앤데이브 레이저클리닉, 홈쇼핑월드 협찬입니다. 신기환을 아십니까? 천연약재를 특별한 발효 공법으로 제조하여 약성이 높고 흡수가 빠르며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신장의 기운을 되살려 남성들을 다시 세워줄 정말 신기한 신기환. 여성분들 면역력 강화, 갱년기 극복에도 탁월한 신기환. 이제 남성들이여 다시 일어나고 여성들이여 갱년기에서 벗어나자. 정말 신기한 신기환. 발효 한약의 효과 직접 체험해 보세요. 213-505-6747, 505-6747 경선 한의과병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용호의 팝스다이얼 1540에 저는 이용호입니다. 팝스다이얼 1540 이 시간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 추억의 팝송을 함께 듣는 시간입니다. 최영호의 시사 포커스 1540 1부는
같은 코스 같은 여행이라도 추억이 차이나는 행복한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맛있는 음식, 건강한 음식, 행복한 음식을 제공하는 일식 전문 식당 아라도. 항암 효과 뛰어나고 맛도 좋은 녹두죽, 최고의 별미 팥칼국수. 40년 전통 올림픽 칼국수에서 맛보세요. 올림픽 칼국수 제공입니다. 네, 3월 13일 화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 포커스 1540. 오늘은 두 분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우선 GLIN-TV 정진철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미주녹색실천연합회 박철웅 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 저희 프로그램이 유튜브에서 지금 라이브로 시각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RKTV 3700 RKTV 3700을 누르시는 게 아니네요. 치시면은 이 실시간 방송이라는 버튼이 나오니까요. 이 라이브 방송에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께서 직접 이 방송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 두 분 이 한면택 특파원의 지금 보도를 들으셨죠? 이 네. 강경파, 이 마이크 폼페이오 전 CIA 국장이 이제 국무장관이 됐네요. 이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아주 틸러슨보다는 네. 폼페이오가 국무장관이 되는 것이 네. 대한민국으로서는 확고한 그러한 기반에 입각해서 어떠한 회담이 진행되지 아니할까. 네. 왜냐하면 과거의 모든 북미 간의 회담들을 보면은 언제나 가서는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불발되거나 아니면은 결렬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실험을 한다거나 뭐 미사일을 쏜다거나 그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습니다. 20년 동안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이미 트럼프도 얘기했잖아요. 과거 정부와는 다르다. 우리 지금의 정부는 확고하게 북한의 핵을 통제하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실무자 국무장관이 어떤 인물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영향이 미치거든요. 당연히 영향이 미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틸러스는 그 대화파에다가 온건파에 뭔가 합리적인 그러한 것을 찾아서 나가려고 하는 인물이고 폼페이오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지난번에 3월 안으로 북한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미국의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경고도 했고 그다음에 지난해 4월에 한국에 방문해가지고 태영호 북한 주재 연구 공사를 만나가지고 북한의 실정도 들어봤고 그다음에 이제 주장한 것이 뭐냐면은 폼페이오가 하나의 그러니까 외과 수술식으로다가 김정은이만 제거시키면 된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물이 국무장관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원하는 거 비핵화를 이루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확실한 북한으로서의 지금까지 핵을 가지고 지금까지 장난질했던 것들을 완전히 덮을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그러한 이번에 회담도 될 것이고 그렇게 진행될 것이며 이제 좀 긍정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주 굉장히 마음에 흐뭇함이 있습니다. 정진철 대표님 어떠세요? 지금 너무 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너무 강하면은 또 풀어줄 수도 있는 이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물론 미국과 북한 간의 회담에서 미국의 근본적인 정책인 비핵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물론 그것이 최대 기대인데 사실 미국이 대외 정책을 할 때는 첫 번째가 국익 우선입니다. 국익 우선에서 잘 짜여진 기획. 그 다음에 각 부처, 뭐 의회라든가 모든 그 의견을 종합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보면은 종잡을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특히 폼페이오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고 잘 따른다 그러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미국의 국익과 그 다음에 한국의 한반도 세계 평화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데 따른다 그럴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런 염려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뭐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에 해온 총잡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이나 그 발언 때문에. 근데 물론 그 폼페오가 또 육사를 우수한 성적으로도 나왔고 그 하원 의원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거치지 않았습니까? CIA 국장도 했으니까 알아서 잘 처리를 하겠지만은 그 만에 하나 그 한 가지 이제 걱정하는 거는 미국과 북한의 회담에서 그 한국이 그 패싱되지 않는 그런 거에 또 패싱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거에는 상당히 그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러나 이 뭡니까 이 미국을 방문해서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그 정상회담을 지금 성사시킨 이 한국의 외교팀, 특히 그 이 중국을 방문한 그 이 정우영 국가안보실장, 뭐 중국에서 굉장히 환대를 받았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중국 패싱론을 지금 경계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진단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으로서 지금까지 대처해온 상황을 보면은 유엔 대북 제재에 있어서 미온적인 것만은 사실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좀 이렇게 돌아서면서 협력 관계를 유지시켜 왔거든요. 그것은 이제 미국과 중국 관계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무역이잖아요. 이 무역 장벽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도 미국의 관계가 개선돼야 되는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서로 간에 북한을 놓고 과연 저울질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북한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으로 인해 갖고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 그다음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얻을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다 계산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언론에서는 중국 패싱에 대해서 우려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또 이것이 잘 해결되면은 중국으로서도 이득이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남북 간에 있어서 만약에 미국식으로 통일이 된다면은 미국식으로 통일이 된다면은 중국으로서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하나의 평화 통일에 의해서 미국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안에서의 통일이 돼 가지고 어떠한 미일 한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 전선을 이룰 때는 중국으로서는 엄청난 힘을 거기에 쏟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 과연 중국으로서는 이득보다 실이 더 많을 거다. 그래서 북한이라는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비핵화가 돼버리면은 비핵화가 돼버리면 이 완충지대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평화 통일을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핵이 없는 북한은 정말 못없는 모와 같은 거거든요. 아무 힘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갖게 함으로써 동결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 파키스탄과 인도와 중국 관계에 있어서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파키스탄이. 그러한 의미에서 중국은 비핵화보다는 핵 동결 쪽으로 이것을 더 선호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미 이제 한국과의 중국과의 그러한 그 교감이 오가지 않았나. 정우영 특사가 가서도 그 밑거름의 배경은 거기에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중국의 그 계산하고 맞으니까 이것을 환대받을 수 없고 그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원하는 것도 비핵화가 아니라 핵 동결,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고 더 이상의 그 미사일이라든지 핵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잠재울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나가는 것이 하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일본하고 중국하고 한국하고 미국에 있어서 계산법이 제가 보기엔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일본에 가서 설명하고 중국에서 가서 설명하고 미국에서 설명했느냐. 그 키포인트가 뭐냐.
미국에서 받아줄 때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트럼프는 오케이 그렇다면은 너희 말이 좀 포장돼서 했다라 그렇다면은 미심쩍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발표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발표하라는 그러한 것이 나온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잡한 관계에 있는데 제가 참 그 폼페오가 국무장관이 됐다니까 마음속으로 흐뭇한 것은 일시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좀 정리하지 않을까. 그게 일시에 그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앞서가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지금 모든 거를 그냥 뭐 저 이번에 트럼프와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만나면 모든 게 그냥 단추에 그냥 다 해결이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건 아니죠. 없죠. 제가 하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비핵화냐 아니면은 군사 근데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비핵화냐 무슨 뭐 동결이냐 이게 아니라 지금 미국과 한국과 지금 북한이 세 나라가 지금 얘기가 돼서 이렇게 정상으로 회담을 하고 그런다 그러면은 야 이거 우리는 뭐야 이거 빠지면 안 되는데 지금은 그것이 더 오히려 지금 더 질문은 그 한국 대표가 미국을 갔다 와서 중국을 갔다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죠. 네, 전 그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문재인 정권이 평창 올림픽 이후 중국을 제끼고 그 남북한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 한국 대표단을 미국에 보내서 또 김정은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북한 간의 회담을 어느 정도 성사시키는 단계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국을 배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주 잘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그 문재인 정권이 친중으로 가기 때문에 그 자칫 잘못하면 지금 그래도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가 운전석을 탔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중국에서는 해방을 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솔직히 자기네가 배제됐다는. 그런데 이번에 한 가지 잘 됐다는 거는 중국뿐이 아니라 일본에도 서훈 원장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주 잘 된 겁니다. 그러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 와줬으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한국이 한미일 공조를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생각하는 그런 그 안도감을 줬겠지만은 중국으로서는 2002년부터 그 2002년 10월부터 제2차 핵실험 문제가 났을 때부터 모든 주도권을 중국이 해왔습니다. 2008년까지 의장국 노릇을 했는데 지금 2단계에서 한국이 그래도 사전에 우리한테 무슨 보고를 해줄 줄 아는데 안 했거든요. 근데 중국으로 생각할 땐 좀 그 패싱당한 기분이 느낄 겁니다. 그래도 중국을 찾아왔다. 그런데 일본을 같이 찾아왔다. 이거는 아주 한국이 그 동등한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러시아도 떠났어요. 러시아도 그렇죠. 갔어요. 아주 잘한 겁니다. 그거는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으로 보니까 무슨 뭐 그 융성한 대접을 했다 뭐 한다. 근데 그 융성한 대접은 그건 다 그 필요 없는 저거고 중국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뭐 시시콜콜이 물어봤다. 사실 중국으로서는 그 궁금한 점이 많을 겁니다. 과연 김정은과 무슨 얘기를 했고 또 김정은은 그래도 그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를 제끼고 그렇다면은 김정은도 사전에 중국하고 어떤 교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지 않았겠느냐.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고 중국으로서는 배신감도 들었을 거고 북한에 대한 또 하나 서운한 감 또 앞으로 자기네들이 그 북의 핵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다 하니까 그런 식에서 아마 융숭한 대접을 했다라고 하는 걸 겁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옵니다. 최영호의 시사 포커스 1540 1부는 같은 코스 같은 여행이라도 추억이 차이나는 행복한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연우제다. 당신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고향의 향을 느껴보세요. 꼬마 USA 213-788-4455 안녕하세요. 에그스템셀을 처음 사용했을 때 와, 이런 기적 같은 화장품도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번에 더 좋아진 프리미엄 S가 나왔다고 해서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셀리온이 나온 뒤로 비슷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믿을 수 있는 건 전문회사 셀리온뿐입니다.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엄마, 밥에 뭐 섞었어? 세상에 무슨 밥이 이렇게 윤기가 흐르고 맛있어? 이거 이번에 경기도에서 새로 나온 신품종 햅쌀이래. 신품종 햅쌀? 응. 지금 네가 먹은 건 구수한 옛날 밥맛이 나는 참드림이고 저녁에 애들 좋아하는 깔끔한 맛드림쌀로 지으려고. 입맛에 따라 먹을 수 있구나. 나도 당장 주문해야겠네. 경기도에서 새로 나온 신품종 참드림 맛드림 쌀 지금 주문해보세요. 꽃마 USA 213-788-4455 213-788-4455. 오전 10시 아침마당을 듣는 이유 1번 시간이 남아 듣는다. 2번 그냥 듣는다. 3번 그건 왜 묻는데? 4번 일부러 찾아 4번 듣는다. 4번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쩜 뻔한 일상에서의 작은 기대만큼의 웃음. 그리고 공감까지 2시간 동안 나누고 싶습니다. 오전 10시 아침마당 이번 개편에서도 여러분 덕분에 계속 이어집니다. 찾아서 듣는 방송이고 싶습니다. 응원해 주신다고 믿고 열심히 까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그저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늘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죠. 기관지에 좋은 도라지와 배, 생강을 진하게 고아서 농축시켰습니다. 착향료, 보존료, 감미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하고 진한 천지 수인고. 김문호 한의사의 노하우가 더해진 천지 수인고는 진액 그대로 먹을 수 있고 물에 타서 부담 없이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우리 가족 건강을 책임질 김문호의 천지 수인고. 꽃마 USA 213-788-4455. 예민한 우리의 눈 아무 안약이나 넣어도 될까요? 노케미칼, 노방부제, 세계 최초 100% 천연 성분으로 만든 안약 퓨리톤. 강력한 원적 개선이 세포 깊숙이 침투해 활력을 불어넣고 세포와 기관을 재생시켜 백내장, 비문증 등 각종 눈 질환의 근본을 치료하는 퓨리톤. 어린아이부터 노약자, 임산부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부 가려움증, 아토피형 피부 보호제 등 자매품도 있습니다. 최영호의 시사 포커스 1540 1부는 같은 코스 같은 여행이라도 추억이 차이나는 행복한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맛있는 음식, 건강한 음식, 행복한 음식을 제공하는 일식 전문 식당 아라도. 항암 효과 뛰어나고 맛도 좋은 녹두죽, 최고의 별미 팥칼국수. 40년 전통 올림픽 칼국수에서 맛보세요. 올림픽 칼국수 제공입니다. 네, 오늘은 박초롱 회장, 정진철 대표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1시간 반 후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를 합니다. 참 대한민국의 대통령들 정말 이건 어떻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모든 대통령이 이런 식의 이 비극을 지금 맛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나라입니까 도대체가? 뭐 그런 나라인 걸 어떡합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번 제가 보는 건 그래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검찰의 포인트는 하나의 뇌물수수가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를 보는 국민적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 불법 탄핵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억지로 씌웠다라는 그 정서가 많아요. 그래서 검찰도 그야말로 전대미문에 묵시적 뇌물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뇌물 중에서 이제 두 가지는 직접 개인적인 뇌물은 아니에요. 국정원 특활비라든가 그다음에 청와대 문건을 영포빌딩에 유출했다. 그런데 16개 중에 중요한 포인트 4가지를 보면 삼성으로부터 다스에 뇌물죄죠. 소송비 60억을 받다. 이건 사실 좀 치사한 거거든요. 소송비까지 받는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동차 부품 다스. 모든 사람이 자동차 부품 회사는 이명박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빙자를 해서 뇌물을 받았다는 문제. 그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 금융지주에서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이것은 개인
개인에 관련된 뇌물수수니까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땐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도 보수의 아이콘으로 그 좀 억울한 데가 있는데 그 이명박 그 대통령은 하나의 경제 대통령으로서 개인적인 비리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검찰 소환에 대해서도 무슨 뭐 국민들이 뭐 안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뭐 그 집 앞에 와서 된다 안 된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보면은 뭐 MB 집 앞에 취재진만 와 있지 지지자들은 지금 한 명도 안 보이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바로 그런 정서가 없습니다. 예, 바로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수를 양극화시켜놓은 장본인입니다. 보수가 똘똘 뭉쳐서 뭔가 국가를 새롭게 나가고 발전된 그 모멘텀을 가지고 계속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데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당시에 뒷짐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뒷짐지고 있었어요. 자기는 그만 얼마만큼 깨끗했고 거기에 따른 얼마만큼 저거 했는지 몰라도 이미 국회에서 그 당시에 한나라당의 새누리당이었나요? 그 당시에 새누리당의 58명이라는 국회의원이 탄핵 찬성표를 던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거의가 이명박계입니다. 이명박계에서 이명박 투정. 그러면은 소위 전 대통령으로서 보수 진영의 전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2007년도 대선 후보 당시에 큰 수한 차례 지면서 모든 것을 다 전폭적으로 지지해 줬잖아요. 그렇다면 그 억울함과 그런 거 있으면은 자기가 전직 대통령에서 나서서 이건 안 된다. 뭔가 기치를 들고 보수의 아이콘으로서 행세를 했어야죠. 그 당시에. 그런데 거기에는 그렇지 못한 음흉함이 요번 이것을 보면서 제가 더 알 것 같아요. 왜 어떻게 해서 그 주위의 사람들이 전부 배신을 하느냐 이게. 번복하고 뭐 이런 것들 참 이런 거 보면서 안타까움이 많고 정말 자업자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1시간 후에면은 이제 집을 나서면서 또 한마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라이브로 중계가 될 테니까 저희 라디오 코리아에서 뭐 이미 한마디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리 논쟁이 극심할 거다라고 자신 있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돌아옵니다. 버거 쌀국수 몰라? 국산 쌀로 만들어서 영양가도 높아. 튀기지 않은 면발에 칼로리도 적어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 각종 해산물이 잔뜩 들어가서 국물도 시원하지. 야, 내 구워버 쌀국수! 꼬마 USA 213-788-4455 현대판 대장금을 아십니까?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제중 한의원. 뇌를 젊게 하는 제중 청래탕, 혈액을 맑게 하는 제중 청열탕 등 30년 임상 경력으로 정확하게 제조하니 안심입니다. 다이어트부터 리프팅, 얼굴 축소까지 섬세하고 정교하게 한방 미용 시술. 그냥 침이 아니다. 금침으로 효과는 2배, 가격은 낮아지는 금침 치료. 윌셔와 세라노 아로마 빌딩 1층 제중 한의원 213-263-2803. 아직도 비싼 아파트 렌트비로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캘리포니아 비싼 집 가격 때문에 집을 못 사고 계십니까? 여기 소피아장이 도와드립니다. 오래된 집과 작은 집을 싸게 구입하여 넓히고 리모델링해서 집에서 인컴도 나올 수 있게 해드립니다. 상가 및 주택 부동산 매매는 저 소피아장을 찾아주세요. 가치 있게 만들어드립니다. 또한 정부의 내 집 마련 프로그램을 통해 적게는 15,000불에서 많게는 20만 불 이상까지 다운페이로 공짜로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부동산 매매는 저 소피아장을 찾아주세요. 기미 잡티, 이젠 깨끗이 지워보자. 기미 스페셜리스트 슈퍼피콜 레이저.
기존 레이저의 1000분의 1 크기로 색소 입자를 제거하기 때문에 효과가 훨씬 뛰어납니다. 멜라닌 색소만 골라 없애 아름다운 광채 피부를 완성해드리는 슈퍼피코. 오늘부터 기미잡티엔 슈퍼피코 레이저 877-603-5550 마이더스 성형외과 그룹. 지리산과 섬진강의 오랜 품속에서 자라난 녹차와 건강차. 연우재단은 3대가 함께 전통 방식으로 차의 향을 담습니다. 최적의 환경에서 좋은 재료를 선별해 수작업으로 만든 명품차 연우재다. 당신의 가슴속에 Maximum Power Radio Korea AM 1540 KMPC Los Angeles. 최신 이슈는 가장 빠르게, 시사 정보는 가장 폭넓게. 최영호의 시사 포커스 1540. 네, 3월 13일 화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 포커스 1540. 오늘은 GLINTV 정진철 대표, 미주녹색실천연합회 박철웅 회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이 미투 운동이 크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 정치권까지 분지면서 이 전국에 지금 커다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데요. 왜 이 미투 운동은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게 벌어지고 있을까? 이것도 한 가지 큰 질문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진철 대표님. 제가 보기에는 네. 일단 그 미투 운동이라는 게 그 남녀 평등 사회라는 미국에서 먼저 번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지금 한국에서 그 미투 운동이 미국에서보다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네. 그 한국에도 남녀 평등이 이루어졌다 그러지만 아직까지 한국의 저변에는 그 남존여비 사상이 큽니다. 네. 그래서 그 여자가 당하더라도 말을 못했었는데 그 미투 운동이 지금이라도 확산돼서 그야말로 그 어떤 위계에 의한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환경에 의한 네. 그 여자가 그 남자한테 당한다는 거가 없어져야 된다는 운동은 당연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운동이 당연하게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 미투 운동이 문화예술계까지 가면서는 제대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런데 안희정 충남지사 사건부터 이게 정치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나가는 미투 운동은 정치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정치판으로 네, 정치판으로 나가는 네, 거는 네. 그 미투 운동의 본질을 흐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사실 그 외부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 안희정 문제 또 이번에 또 그 정봉주 얘기가 나오고 또 서울시장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여권에서 나오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여권에서 지금 야권으로 생각할 때는 그 타겟이 될 수가 없어요. 허약하니까. 하지만 여권 내에서는 이미 하나의 그 라이벌 의식이 라이벌 의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칫 그 라이벌을 제거하는 거로 가는 듯한 인상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권에서 일어나는 건 특히 차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6.13 선거가 있고 거기에서 그 여권 내에서의 그 강력한 그 하나의 그 인사들끼리의 한 라이벌 경쟁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 그런 참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미투 운동이 미주에도 저걸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그 언론사에다 갔겠지만은 미투 운동 누구누구를 고발합니다. 이런 거로 장문에 편지를 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가해자라는 사람은 실명을 표기했어요. 그리고 그 가해자가 어디서 했다는 장소도 실명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한인 사회 주요 단체장을 한 사람 이름을 거론하고 하다못해 어떤 그 단체 간의 그 한국 여기서 알력이 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축제 대단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결부시켜 가지고 묘하게 그 어떤 그 투서를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그 거기에 그 피해자의 이름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가해자가
가해를 안 했더라도 일단은 가해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모략에 의한. 근데 그것이 밝혀지기엔 힘들어요. 네. 이런 거 익명을 할 때는. 그 다음에 그 계속 익명으로 이런 게 그 나돌면은 가해자가 피해를 받더라도 네. 모략을 당했더라도 이거 진짜가 아닌가.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한국에서 미국까지 왔는데 네. 지금 한국의 얘기니까 한국에서도 그것은 하나의 야당이라고 안심할 건 사실 아니에요. 네. 거기도 타겟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타겟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야 쪽에서는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적어도 보여요. 봐라. 여권 너희가 그렇지 않느냐. 그럼 사실 야권도 깨끗하겠느냐? 네. 그건 누구도 당담을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나의 그 어떤 정치적인 네. 그 이슈로 삼지를 말고 네. 순수한 네. 사회 운동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원래 미국의 시작이 네. 아주 정치적인 것이 많았잖아요. 그죠? 네. 첫 시작이. 그리고 문화계를 비롯해서 좀 뭔가 영향력이 있고 네. 힘이 있는 사람을 고발하는 것이 하나의 미투. 근데 지금 우리 정진철 대표가 얘기한 익명은 미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본인이 네. 직접 내가 이렇게 당했다. 이것이 제 실질적으로 떳떳하게 나올 때 이것이 정말 미투로서 자기의 그 성적인 당한 그런 것들을 고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익명을 해가지고 누구 다른 사람이 그런 것들은 하나의 찌라시에 불과한 거지. 이것은 우리가 타치할 필요 없고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미투 운동은 정말 우리가 그 동안에 그냥 그럴 것이다. 그럴까 연예계 인물들 정말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을 했습니까? 그 성적 확대에 의해서, 성적 폭행에 의해서. 그러나 그런 것들이 휘지부지 돼버렸거든요. 그때 과감하게 이러한 것이 나서지를 못했다고요. 그러나 미국에서 미투 운동 시작하면서 한국에도 이것이 이제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당한 걸 그대로 고발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문제는 순수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을 확대 해석할 것 없이 있는 그대로로 해서 사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의 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것이 돼야지. 이거 하나의 참 좀 재밌는 얘기가 조기숙 그 청와대 노무현 정권 때 수석이었죠. 예, 수석으로 있었죠. 홍보수석인가 했어요. 이 양반이 지난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했을 때 기자가 폭행당했잖아요. 경험. 그래서 그 한 얘기가 중국 경호원의 정당방위다 이런 얘기를 한 여자가 요번에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일회성은 그거는 미투가 아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일회성은 그것은 미투가 아니다. 그걸 가지고 뭐 흠집 잡아내냐. 한 번 있었던 일을 이러한 그 정치권에서 영향 있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를 잘못하고 이렇게 나감으로 인해서 이 미투가 자칫 잘못하면은 좋은 방향에서 시작되고 우리 사회를 정화시키고 깨끗한 사회로 그리고 힘없는 약자가 더 이상 당하지 아니하고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미투 운동인 거거든요. 이러한 바람직한 것을 나가야 되지. 그 정봉주 전 의원이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뭐 발뺌하면서 기자회견하고 난 끝까지 나가겠다 하는 이런 형태들. 이런 거는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아는 것이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자기 자신의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런 거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일단 정계에서 물러나든지 아니면은 본연의 모습으로 본연의 위치로 점잖게 돌아가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사회가 요번에 이 미투 운동으로서 좀 정립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언론에서 자꾸 뭐 기다 아니다 이것은 음해성이다 이것은 김어준인가요? 네, 이것은 뭐 하나의 제가 여기서 지금 김어준 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김어준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 미투 운동이 이것이 이 보수 쪽이 진보 쪽을 죽이기 위한 일종의 작전이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네. 어떻게 해서 옛날 같으면은 여당이 야당을 죽인다든지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내가 지금 갑인데 소위 을이 어떻게 갑을 죽이려고 그러한 운동을 해나가겠어요. 어리니까 갑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것도 정상에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이죠. 사실 솔직하게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이 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동참해야 되고 이제 사회 일대 개혁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이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의 예의가 돼야지. 이번에 그러한 계기는 충분히 지금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이건 아주 좋은 거죠. 잘 되는 거예요. 네, 잘 되는 건데. 그런데 김어준 씨는 뭐 이것이 뭐 음해성이다. 그렇다면은 국민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게 과연 음해성인가? 이게 언론인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죠. 아까 누굽니까 우리 정진철 대표께서 익명으로 누구를 지금 하는 것은 이거는 찌라실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정봉주라는 사람은 지금 자신이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면 아까 얘기가 가해자가 피해자도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가해자로 남는다 하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어느 때인가는 밝혀질 겁니다. 사실 그 아까 전 미주 지역 저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충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미주 지역에서 이런 찌라시는 솔직히 10년 전에도 있었고 그런데 알고 그것도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의 그 뭐 개인적인 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순수한 미투 운동이 하나의 그 개인적인 감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식으로 번지는 걸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고 아까 김어준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야권에서 여권을 그 음해하기 위한 공작이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그 불행하게도 이번에 그 문화예술계 고은에서부터 이용택에서부터 전부 진보 인사 출신들입니다. 그러면 그 진보 인사 그 주변에 있던 여성들이 보수 인사겠습니까? 같은 진보 인사들이에요. 그러면 진보 인사가 진보 인사를 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정보를 야권에서 가지고 있었을까? 만약에 야권에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면 이거보다 더 소란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 얘기는 맞질 않아요. 주변에 그 피해자들이 다 진보 성향인데 진보가 진보를 까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김어준이는 지가 진보를 자처하는 진보의 대변자로 자처를 하니까 이 기회에 그 진보 그 진영의 그 뭡니까 그 아주 그 불편한 점, 곤란한 점을 이거로서 커버해 보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김어준의 그것이 그 야권을 그 모함하는 공작일 수가 있어요. 너희가 그러지 않았느냐? 그럼 증거를 대야죠. 오히려 그것이 또, 그렇죠. 또 하나의 그럼 김어준이가 분명한 증거를 대야지. 무조건 이거 야권에서 하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구체적인 그 사안을 대야 되는 못 대고 그 얘기를 던진다는 거는 오히려 야권을 모함하는 거죠. 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 시간은 그저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늘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죠. 기관지에 좋은 도라지와 배, 생강을 진하게 고아서 농축시켰습니다. 착향료, 보존료, 감미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하고 진한 천지 수인고. 김문호 한의사의 노하우가 더해진 천지 수인고는 진액 그대로 먹을 수 있고 물에 타서 부담 없이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우리 가족 건강을 책임질 김문호의 천지 수인고. 꽃마 USA 213-788-4455. 예민한 누리의 눈 아무 안약이나 넣어도 될까요? 노케미칼, 노방부제, 세계 최초 100% 천연 성분으로 만든 안약 퓨리톤. 강력한 원적 개선이 세포 깊숙이 침투해 활력을 불어넣고 세포와 기관을 재생시켜 백내장, 비문증 등 각종 눈 질환의 근본을 치료하는 퓨리톤. 어린아이부터 노약자, 임산부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부 가려움증, 아토피형 피부 보호제 등 자매품도 있습니다. 당신이 골프를 즐기는 동안에도 우리는 당신의 비즈니스를 생각합니다. 희망이 대답합니다. Title sponsor of the LPGA Tour's 2018 Bank of Hope Founders Cup, Bank of Hope. 고객의 상쾌한 아침을 준비합니다. 고객의 안전만을 생각합니다. 고객 만족만을 위해 지난 15년간 최선을 다해온 저희 JS가 얼바인 금호 타이어 총판 획득과 가든그로브 최신 트윈 페인트 부스 설치로 한층 더 높은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을 모십니다. 최고의 기술진과 첨단 장비의 JS 오토바디 앤 정비센터는 플러튼, 얼바인, 가든그로브에서 고객 만족을 넘어 감동을 드립니다. 얼마 전 저는 아스팔트 도로 위로 크게 넘어져 얼굴에 큰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문득 에그 스템셀이 생각났어요. 저는 에그 스템셀의 피부 재생 효과를 실험해보기로 했죠. 결과는 놀라웠어요. 단 5일 만에 상처가 말끔히 벗겨지면서 새살이 돋아났거든요.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니까요. 효능이 더 좋아진 신제품 프리미엄 S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피부과학 셀리언. 거울 앞에 선 나, 더욱 아름다워진 내 모습. 타운 내에서 가장 많은 미스코리아를 배출한 곳. 최고의 나를 만나는 곳, 힐스. 언덕의 힐스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하세요. 뉴 트렌드를 이끄는 최고의 디자이너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토탈 뷰티의 대명사, 힐스 뷰티. 323-465-7400번. 힐스 뷰티는 웨스턴과 일가 사이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닝뉴스의 송봉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주입니다. 최강의 취재진이 최고의 뉴스를 만들겠습니다. 발빠른 보도와 신증 취재로 뉴스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하루 동안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는 물론 주요 이슈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에서 7시 이브닝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목소리 이문세, 그가 온다. 전국 순회 공연, 전 공연 매진, 다시 보고 싶은 공연 1위, 잊을 수 없는 열정과 감동의 무대가들 2018 띠어터 이문세 LA 공연은 오는 3월 3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입장권은 AXS.com 또는 라디오 코리아 한남체인 전 지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문의 전화 213-637-0111 또는 라디오 코리아 213-487-1300. 2018 띠어터 이문세 LA 공연은 M프로덕션과 라디오 코리아가 함께하며 유랩 스위츠랜드, 자연나라, 퍼시픽시티뱅크, 에베레스트, 서울메디컬그룹, 미스터커피, 유니티뱅크, 3호 관광, 올리앤데이브 레이저 클리닉, 홈쇼핑월드 협찬입니다. 신기환을 아십니까? 천연약재를 특별한 발효 공법으로 제조하여 약성이 높고 흡수가 빠르며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신장의 기운을 되살려 남성들을 다시 세워줄 정말 신기한 신기환. 여성분들 면역력 강화, 갱년기 극복에도 탁월한 신기환. 이제 남성들이여 다시 일어나고 여성들이여 갱년기에서 벗어나자. 정말 신기한 신기환. 발효 한약의 효과 직접 체험해 보세요. 213-505-6747 505-6747 경선 한의과병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용호의 팝스다이얼 1540에 저는 이용호입니다. 팝스다이얼 1540 이 시간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 추억의 팝송을 함께 듣는 시간입니다. 최영호의 시사포커스 1540 2부는 LA에서 제일 맛있는 떡집, 각종 행사 및 맞춤 전문 서울떡집 제공입니다. 네, 오늘은 박초롱 회장 그리고 정진철 대표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벌써 한 달 전쯤에 이제 청와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의전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는 탁현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책을 냈는데 그 책 속에 상당히 그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여론들이 굉장히 있었는데 절대로 안 물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그 3월 1일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명예, 나의 진실, 나의 주장은 여기서 나갈 때 시작할 생각이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나갈 때 시작하겠다 이 얘기죠. 그게 도리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에 앞서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 미투 운동으로 폭로가 벌어지고 있는 직접적인 성폭력 사례와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탁현민이 여성 비하 내용을 담아서 출판을 했던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은 직접 성적 폭력이 가해진 것과 출판물 표현이 부적절한 것은 정도 차이가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 탁현민 이 사람의 그 저서를 보게 되면은 참 저질 중에 저질의 소설들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임종서이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그림은 엽기적이고 글은 엽기적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가져다 줘요. 왜냐하면 적나라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것을 전시하게 되면은 아주 엽기적인 그림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외면하게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표창원이라든지 그런 엽기적인 그림들이 나왔을 때 국민들의 반응이 굉장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림과 글이 뭐가 다르냐 이게요. 그림은 실질적으로 붓을 가지고 작가가 타치한 거고 글은 작가가 펜을 가지고 쓴 거라고요. 그죠? 그렇다면은 거기에 탁현민이가 쓴 책에 보면은 아주 적나라한 것들이 그렇게 나서는데 그것이 하나의 예술적이 아니고 하나의 지금 실질적인 당한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고 더 많은 사람에게 그러한 그 있을 수 없는 모욕감과 여성으로서 갖고 있는 그러한 그것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그러한 작가에 대해서 그냥 놔둬도 되느냐 사회적인 것이 어떻게 법으로는 그 제재할 수 없다 그러더라도 이것은 공식적인 그 다음에 하나의 그 사회적인 그 윤리 속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야 되고 스스로가 이것을 해결하면서 다져나가야지. 그렇지 못하다면은 이것은 미투 운동보다 더 나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저기 뭐야. 존 달버그 액턴이라는 정치가가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권력은 부패하기 쉽다. 절대 권력일수록 절대 부패한다. 권력은 부패하기 쉽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탁현민 시진핑에게 주고 싶은 얘기네. 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탁현민이가 청와대에 있잖아요. 행정관으로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비서실장으로서 이것은 사회 지탄이요, 사회의 미투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도 감정적인 행위일지라도 이것은 모든 여성을 비하하는 것이요, 여성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요, 여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거라면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권력기관에서 안 된다. 이것은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죠. 그러나 절대 권력을 잡는 사람들이 그 권력 안에서 또 다른 절대 부패를 행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은 위에서부터 시정이 되고 정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옛말이 있잖아요.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식으로. 이번 미투 기간에 실질적인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직접 간접적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여성을 비하고 여성의 권위를 갖다가 말살시키고 여성의 존엄성을 갖다가 무시하는 이런 일들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해야 된다 하는 사회의 모든 권력자들, 특히 권력자들이 앞장서서 이 운동을 해나가야지.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니까 탁현민은 괜찮다. 거기에 불에 속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 같으면은 권력자의 아집이고 권력자의 모순이고 권력자의 아주 비열함이 그리고 아주 옹졸함이 그 안에 묻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지금 그랬고. 근데 문재인 또 대통령은 미투를 외친 여성들의 용기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바로 세워달라는 간절한 호소다. 그 호소를 가슴으로 들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비서실장은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 뭐 의견의 차이가 있는 거지 두 사람은. 그런데요, 말이죠. 그 한국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특정 개인이나 소수입니다. 그렇지만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불특정 다수의 명예훼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탁현민이가 그 여성을 비하하는 걸 쓰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특정 개인이나 특정 소수를 비하한 것보다 더 나쁜 행위예요. 불특정 다수, 모든 여성을 다 비하한 겁니다. 어쩌면 자기 어머니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성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책이니까 괜찮다?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 있지 않습니까? 교과서라는 게 그냥 보고 던지는 겁니까? 교과서에서 뭘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탁현민이가 그런 그 표현을 했을 때 배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는 탁현민이가 왜 안 관두냐 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탁현민이 문제가 애초에 나왔을 때 청와대에서 여성부 장관 또 여성 단체들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탁현민 문제로 탁현민을 해고시켜달라라는 그 모임이었는데 임정석과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도 강력하게 탁현민을 그저 감싸는 바람에 말 한마디 못하고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탁현민 이 사람은 내가 관둘 때 얘기하겠다. 그건 뭐냐? 정권 끝난 다음에 얘기하겠다. 그럼 자기가 그 누리고 있는 지금 그 권력의 맛 모든 베네핏은 다 누리고 끝난 다음에 얘기하겠다. 이거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미투 운동의 그 정당성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탁현민을 자르는 게 그 가장 타당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임정석이 감싸고 돈다? 그러면 임정석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도. 왜냐하면 그걸 감쌀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의 그 뭡니까 그 이율 배반 아닙니까? 그 대통령은 미투 운동을 해야 된다. 모든 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건 괜찮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이율 배반이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탁현민은 자기 스스로 물러나서 그러니까 내가 물러나가지고 여태까지 내가 쓴 건 잘못됐다고 사과하는 게 탁현민이도 그 하나의 그 양심이 있는 그 지성인으로서의 태도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른 미래당이라는 당이 새로 생겼죠. 바른 미래당. 요새 하도 이 새로운 당이 창당이 돼서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바른 미래당의 장정숙 의원이 민주평화당의 대변인으로 활약 중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 당에서 파이어를 시키지 않는 한 이 사람은 계속해서 당적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다른 당의 당적을 가지고 다른 당의 대변인으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속된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그 장정숙이는 저 바른미래당에서 다진탈당을 하고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근데 마음은 저 미래 뭐 무슨 평화당인가 민주평화당에 가 있는데 이것을 속된 표현을 하면은 마치 바른미래당이라는 본단편을 두고 그 뭡니까 그 민주평화당이라는 정부한테 가서 아양을 떠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지금 말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속된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고 그 장정숙 분이 아니라 또 저 뭡니까 다른 분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한국의 바른미래당이 한국의 비례대표제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비례대표제가 바로 그 자리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례대표를 하려면은 뭡니까? 후원금 내야죠, 당에. 후원금 내야죠. 그 따져보면 그게 좀 매관행위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후원금을 내야 줍니까?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 될 수가 없죠. 당연히 냅니다. 왜냐하면 바른 그 비례대표를 얻으려면 후원금을 냅니다. 그건 옛날 얘기고요. 그러면 지금은 아니죠. 그러면 비례대표제가 언제 생겼습니까? 아니 앞으로는 없어지겠죠.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그게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확실하게 정 대표님 말씀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절대로 후원금 내고 비례대표 그런 건 못됩니다. 없어요. 전문직. 만일에 그게 됐다 그러면은 그거는 형사법이죠. 그렇죠. 차기 선거에 봐야죠. 어떻게 될지. 언더로 그렇게 하는지 안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상당히 복잡하게 생각하는 이건 돈 주고 하는 그러한 매간 매지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옛날에는 옛날 얘기죠. 지금은 국회의원의 그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자기 당으로 모셔와 가지고 1번, 2번 이제 그 비례대표 그 당선율이 높은 번호를 주면서 전문가를 활용하려는 당의 그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양반이 미래당에 왔으면은 미래당에서의 그 모든 것을 그 전문직을 자기는 그거 정치라는 건 아니고 자기가 무슨 그 지역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자기에게 주어진 교육이면 교육 아니면 보건이면 보건 여성이면 여성 이런 전문적인 자기가 어느 당에 속해 있던 자기의 바른 이념을 가지고 바른 전문성을 표현하고 활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책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면 되는데 왜 정치에 들어와서 정치에 물드느냐 이게요. 이 당에서 줬는데 비례대표를 줬는데 전문직을 하라고 줬는데 나는 이 당이 좋으니까 그 당에 가서 대변인 노릇하겠다 같으면은 벌써 이율배반이고 이러한 이중적인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잠깐만요. 비례대표의 전문성이 얼마나 발휘가 됐습니까? 아니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러한 이 비례대표제의 이 당적을 바꿀 수 없는 현재 이 공직선거법 이것을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아예 비례대표를 없애?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할 얘기가 아닌 거고요. 지금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 점에서 비례대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없어지는 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바가 아니고 왜냐 없애야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첫째 그 비례대표의 그 전문성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준 거거든요. 근데 그간에 솔직히 비례대표 의원들이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번 보십시오. 당적을 바른미래당에 두고 그 대변인을 그 민주평화당에서 한다는 게 도의적으로 해도 정치도 이상 있을 수도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선거법 개정하자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자체를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선거법 개정보다는 지금 해주면 돼요. 제명시키면 돼요. 제명시키면은 평화당으로 갈 수가 있어요. 다른 당적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당적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제명을 시키게 되면은 이쪽 당에 지금 뭐가 손해인 줄 아십니까? 의석수가 줄어드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돈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타산적인 그런 정치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지 않고 본인이 원하면은 오케이 제명시켜서 거기 가서 전문성을 발휘해라. 거기 가서 올바른 국회의원이 되라. 이렇게 하는 그런 풍토가 돼야 되지. 뭐 너 그래? 끝까지 제명 안 시켜. 이거는 뭔가 좀 잘못돼도 제가 보기에는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닐까. 그 정체에도 도의가 있고 그 신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도의나 신의에 맞지가 않는 얘기라고요. 자, 오늘 프로그램 여기까지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현숙, 김민준 그리고 진행의 최영호였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새로운 주제, 새로운 패널 모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민성이의 정보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편안한 저녁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